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기로 한 건 한국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 하원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 삼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면서 관세 인상 배경도 언급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의 책임을 한국 측으로 돌렸습니다. 이번 관세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그 대가로 자신들이 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진전이 없었다고 답한 겁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또 단순한 현실은 한국이 더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갑작스레 뒤집은 배경에 대한 언급도 처음 나왔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공식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게시글을 공유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측의 움직임을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올해 대미 투자 한도인 200억 달러를 쉽게 확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인 현 환율 상황을 한국의 경제 기초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도 투자금 확보를 서두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면제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이른바 버티기 전략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거론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한 탓에 결국 폐업과 자살이 속출하며 일본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압박에 밀려서 결국은 것이라는 이른바 버티기 심리를 향해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며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부당한 이익 추구라며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경고는 최근 SNS 등을 통해서도 이어져 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건설사와 일부 언론의 이른바 부동산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5천선을 돌파한 코스피 자금이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발표될 주택공급 대책의 정책 동력을 확보하면서 향후 보유세 인상 등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열리는 김건희 씨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의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는 건 사상 처음인데요. 주요 쟁점을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2시 10분 시작되는 이른바 V제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국민들에게 중계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공인이 아닌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문제로 고심을 거듭한 재판부가 결국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이번에 결론이 나는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게이트, 그리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 씨가 주가 조작 세력의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고검의 재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 등을 근거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가 시세 조종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통일교 게이트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건넸다는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의 대가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명 씨가 김 씨 측에 제공한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의 성격에 따라 유무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피선거권 자격이 연계돼 있어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통일교 게이트에 함께 연루돼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통일교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무고한 시민이 숨지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경질서를 일축했습니다. 총격으로 숨진 알렉스 프레티 사건에 대해선 명예롭고 정직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경제 관련 연설을 위해 아이오와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알렉스 프레티 피격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경질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놈 장관과 2시간가량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설이 돌았지만 계속 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놈 장관은 사건 초기 연방 요원들이 무기를 소지한 프레티에 저항해 방어적으로 사격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프레티가 요원들을 해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분노와 반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레티를 암살 미수범이라고 주장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강경 진압으로 문제를 일으킨 국경순찰대장 대신 톰 호먼 백악관 국경차를 총책임자로 미네소타에 급파하는 등 강경 기조에서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정권에 심각한 타격이 되지 않도록 수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프레티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이번엔 애리조나주 국경 근처에서 단속요원의 총격으로 한 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